일본의 세계적인 연출가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예 일본은 문화대국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립대학의 학장 취임을 앞두고 인터뷰를 해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겨울 연가를 누를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출가의 인터뷰는 야후 재팬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일본 네티즌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뉴스 네트워크는 7월 1일자 특집 기사에서 세계의 문화대국 한국을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히라타 오리지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히라타 오리지 씨는 일본의 저명한 극작가 겸 연출가이며 일본 연극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연출가입니다. 히라타 씨는 효고현에 내년 4월에 개교하는 국제관광예술전문대학의 학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처음부터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대국이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화나 연극 등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이 95개 정도 되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20배가 넘는다고 소개하면서 대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류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과 세련된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연과 조연의 실력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을 휩쓸었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문화예산은 일본의 약 10배이며 몇 년 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문화대국으로 인정받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정책은 K-POP 등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문화수출 대국으로 발전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하면 한류 스타가 나오는 포스터가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제품과 한류 스타가 세트로 구성되어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의 문화는 소비자 퍼스트가 아니고 일본 문화는 훌륭하기 때문에 받고 싶으면 받든지 하는 식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줬으니 받아야지 하는 자화자찬의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전 세계에 다 있는 문화부라는 정부 조직도 없고 문화부 장관도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화 정책이 없다는 거죠. 히라타 씨는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문화예술로 풀어가는 조직과 활동이 활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이나 고독사 문제를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예술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너무 없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히라타 씨가 이렇게 조목조목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글이 야후 재팬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인터뷰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진흥비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그 돈으로 한류의 인기를 조작하고 날조하는 데 사용하지. 기생충 로비 자금도 마찬가지이고 한류를 왜 따라해? 문화는 어차피 독자적이잖아. 예술의 위아래가 어딨냐. 일본의 예술과 미술의 특징을 바로 봐라. 문화예술을 세금으로 만들어 간다니 끔찍한 한국이다. 감히 역사 깊은 일본 문화와 비교하다니 가치없는 기사다. 일본 애니메이션 2조엔, 소니게임 2조엔, 닌텐도 1.3조엔이다. 일본이 대중문화 매출 세계 1위이다. 히라타 씨는 배우도 못 키우고 무대도 재미없게 연출하고 극작가로서 무능의 극치이지. 나는 한국 드라마가 재미없다. 배우들도 다 똑같이 생겼고. 조작된 한류 열풍일 뿐이다. 애당초 한국이 국가로 존재했던 시기는 아주 짧기 때문에 문화가 자랄 토양이 아예 없다. 등 앞뒤도 없는 댓글들이 수천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섬나라의 뿌리 없는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과 박서준 김다미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가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겨울 연가를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유명인들이 SNS에 감상평을 서로 나눌 정도입니다. 일본의 잡지는 두 드라마와 주연 배우에 대한 시시콜콜한 정보와 헤어스타일과 패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연가 세대가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였다면 이제는 다른 모든 세대들까지 한류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명언들은 비즈니스 팁이고 연애 비법들이 너무 많아서 노트에 적어두고 새겨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메인 스토리는 복수극이지만 젊은이들의 성장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러브 스토리, 심지어 성별과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주제까지 적극적으로 다루는 놀라운 드라마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은 CL9 때문에 일본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치유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환경에서도 애틋한 사랑을 이어가고 표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힘든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러브씬도 없으면서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사랑을 추억하게 한다는 등의 감상평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한류를 좋아한다면 착하게 사는 방법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라타 씨의 조언대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존경하면서 고개 숙이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했었던 일들을 역으로 그대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상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을 흔들어 놓기가 어렵습니다만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만큼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인도에서 반중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인도는 마치 한국의 불매운동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고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하게 관련 외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원칙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월 30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를 향해 던진 말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9개의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주 인도 중국 대사관은 더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인도의 조처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유가 모호하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규범과 국제법을 거론하는 상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자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 국가에 툭하면 경제 징벌을 가하던 중국이 이번에 인도로부터 거꾸로 경제 보복을 당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간주하면 상대방 국가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경제적 공격을 자주 가합니다. 2012년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의 선동 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어 1년 만에 일본 자동차의 중국 수출이 32% 급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본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이후에는 한국이 중국의 비공식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뚝 끊어져 한국 관광, 유통, 숙박업계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는 융단 폭격식 행정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롯데는 할인점 등 유통 분야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좀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게임 업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 한국의 인기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게임은 아직도 단 한 개도 영업 허가 번호인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2010년 중국의 인권 운동가인 고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동조에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호주가 중국의 비공식 경제 제재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호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의 중요한 특징은 비공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관광객 송출 중단 등 불매운동은 사회 분위기를 헤아린 업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포장됩니다. 식품 수입 중단 등 조치에는 표면적으로 질병 확산에 따른 검역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가 제시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앞세운 인도 정부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제재는 중국의 그간 행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중국이 당황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이후 나온 조치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지만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해 이번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붙은 중국 제품 불매운동과 인도 정부의 비공식 제재로 중국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남들에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인도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3억 5천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어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틱톡만 해도 인도 내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위로 10%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을 제외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중국은 인도와 분쟁이 더욱 격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을 중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중국 내 많은 기업이 타격받으며 중국 내 경제 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전인대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등 보통은 공산당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던 경제지표나 앞으로의 목표는 사라졌는데 이는 최근 10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큰 실패를 겪는 국면이 나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중국이 각 국가와 벌여놓은 1대1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정책으로 중국의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대부분 국가의 재정이 빈약한 나라들과 진행한 것으로 그들은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으며 심지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의 올해 만기인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대출 변제 기한 연기나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돈을 못 갚겠다고 나오는 국가들이 속출한 것이죠. 이것은 시진핑 체제의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자국 금융체제를 경색시켜 국민적 분노를 부를 수 있고 거부하면 반중 감정이 커져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빚을 진 국가들이 연대해서 힘을 합치는 정황도 포착되어 더욱 중국을 당황시킵니다. 중국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원하지만 이들은 글로벌 이슈화시켜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대출 조건 등을 공개해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대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서 결국 중국도 방식을 바꾸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대1로는 실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으로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흑자 수출국인 인도를 자극하면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 양국의 실무 영역의 협력은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의 틀에 손해가 가는 것은 실제로는 인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달래는 모습이 역력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맞불을 놨을 수도 있지만 시기상 불가능한 것이죠. 반면 이러한 국면이 오히려 한국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전, 기계류 등 여러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은 인도 시장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경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2018-19년에 대중국 관련 무역 적자가 536억 달러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무역 불균형에 불만이 많았는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지자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검토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중국산 수입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가 추진하던 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국영통신사에는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중이고 전국 곳곳에서는 중국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중국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모바일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년가량 현지 시장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2017년 4분기부터 2위로 밀려난 뒤 중국 브랜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1위 샤오미를 비롯해 비보, 오포 등이 상위권에 포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는 최근 인도 내 반중 정서를 고려해 당분간 광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중지는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지 중국산 보이콧 분위기는 장차 치열한 한중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 자동차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최근 대규모 물량 공세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창청 자동차 등 최소 6개사 이상의 중국 완성차 업체가 향후 3에서 5년간 인도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반중 정서가 계속되면 중국차 업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일본 인도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17.3%의 점유율로 2위를 달렸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현지 진출 후 셀토스, 카니발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 중입니다. 물론 인도 시장은 가격에 예민하여 중국산이 현지에서 극적으로 사라지거나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너무 많이 침투해 단기간에 중국산을 퇴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호황을 누려오던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인도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이 타격받은 모습같이 당장 모바일 앱 분야부터 산업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가 되어 중국의 글로벌 횡포가 사라지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